자, 오늘 어디를 보냐면 해수 순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바닷물은 그 연못에 있는 물처럼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강물처럼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해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해류는 어떻게, 왜 만들어지냐면 바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지.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 그 해수면 쪽에 있는 바닷물들이 그 바람의 흐름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이때 해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난류가 있고요. 따뜻한 바닷물이죠. 두 번째로 한류가 있어요. 자, 난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면 저위도에서 이거 녹색이 안 나오냐? 녹색으로 바꿨는데. 자, 여기 저위도에서 어디로 간다?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라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바닷물. 대표적인 해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간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여기 지도 잠깐 한번 볼까요? 그 지구본 그렸을 때 가운데가 적도죠? 위도 0도잖아. 자, 그 다음 그 위로 올라가면 뭐 위도 30, 60. 적도 기준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고위도. 여기가 가운데 있으면 중위도. 그 밑에는 저위도. 이렇게 구분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저위도의 온도가 높으니까 그 저위도 쪽 바닷물들은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저위도에 있던 따뜻한 바닷물들이 이렇게 고위도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한다? 난류라고 하는 거예요. 저위도의 따뜻한 바닷물이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이것을 난류. 자, 그래서 대표적인 난류로는 뭐가 있다? 프로시오, 동안난류, 황해난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반대로 한류는 차가운 바닷물이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북극에서 어디로? 그 저위도 쪽으로. 남극에서 어디로?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더 그 밑에 지방인 저위도 쪽으로 내려가게 되지. 우리나라 주변의 대표적인 한류는 자, 연해주 한류랑 북한 한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좀 더 확대 한번 해볼까요? 따라란, 따라란, 딴딴. 자, 보시면, 자, 이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이 파란색이 뭐예요? 이게 한류죠? 지금 위에서 이제 연해주 한류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 연해주 한류에서 분류된 또 다른 한류는 여기 북한 한류가 되겠습니다. 북한 한류가 어디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중국 연안류도 있고 뭐 서한 연안류도 있고 뭐 그런데 자, 우리나라 서쪽은 주로 뭐의 영향을 받냐면 황해난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황해난류의 영향을 받고요. 동해 바다는 여기 쿠로시오 해류라고 있는데 이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분리돼 나온 동안 난류와 북한 난류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동해는 따뜻한 바닷물과 그다음에 차가운 바닷물이 모여지는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오죠? 조경수역. 난류랑 뭐가 맞는다? 한류가 맞는다. 그래서 이점이 있어요. 난류성 어종이 잡히죠. 난류성 어종. 따뜻한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잡히기도 하고 한류성 어종도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족 자원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요거는 필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 나와요. 동한난류랑 북한난류의 그 경계선상에 있고 서쪽은 주로 황해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류인데 이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황해난류가 분리돼 나오고 동쪽의 동한난류도 마찬가지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분리돼 나온 따뜻한 바닷물이에요. 자, 연해주 한류 이제 오우츠크 저 위에 러시아 쪽에 오우츠크해라는 건 그 러시아 쪽 앞에 있는 그 거대한 바다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내려온 차가운 바닷물이 이제 바로 연해주 한류가 되는 거고 연해주 한류로부터 분류돼 나온 게 뭐다? 북한 한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한 연한류도 여기 지금 보이죠? 자,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주변 해류 영향. 겨울철에 같은 위도의 해안지방은 내륙지방보다 기온이 대체로 높대. 왜 그럴까요? 이게 뭔 얘기야?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바닷가 주변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어떻다? 높다. 에어컨 살짝 좀 끌게요. 좀 더운 것 같아서. 자, 온도가 이게 살짝 높다 이거. 온도가 높다 이거야. 왜? 내륙 지방보다 해안가 주변의 온도가 더 높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물의 비열이 크죠? 물의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떨어져요. 이 물의 비열이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흡수를 했을 때 온도가 잘 안 올라가기도 하지만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해안 지방이 내륙 지방보다 대체로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동한난류, 황해난류 둘 다 따뜻한 바닷물이잖아. 그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는 그 주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어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난류는 수온이 높아서 용존산소량이라는 건 그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때요? 적기 때문에 플랑크톤 양이 적다고 그래요. 근데 한류는 반대로 온도가 낮아서 용존산소량이 많기 때문에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많아서 뭐가 풍부하다?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종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건 요게 나온다고 했었죠? 조경수역. 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뭐라고 한다?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조경수역에는 플랑크톤도 많고 용존산소량도 높고 영양염류도 많대요. 그 영양염류라는 거는 규산염, 인산염, 질산염. 자, 이게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많으면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많거든. 그래서 용존산소량이 높아지게 돼요. 더욱 많은 물고기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난류성 어종도 잡히고 한류성 어종도 잡히고. 자, 우리나라 주변 난류 근원 한번 볼게요. 자,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나라의 난류는 요 쿠로시오 해류가 근원지입니다. 요게 분류돼서 황해난류 되고 동한난류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은 북한한류는 북한 동쪽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요거 맞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녀석이에요. 자, 동해안에서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뭐가 있다? 조경수역이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어장이 만들어져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석이라고 나오는데요. 조석.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 높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 것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휴지는 지금 없어요. 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밀려오는 걸? 밀물이라고 하죠? 그럼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썰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바로 만조라고 하는 거지. 자, 반대로 바닷물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뭐라고 한다? 간조라고 하는 겁니다. 만조, 간조. 이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조차라 그래요. 조차. 조차,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 차.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보통 몇 시간 기준이냐면 12시간 25분 기준이에요. 12시간 25분 기준으로 밀물 들어오고요. 썰물도 마찬가지로 12시간 25분.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대략 한 25시간 동안 각 2번씩 일어나요. 밀물 2번, 썰물 2번. 여러분들 혹시 그 대부도 가봤나요? 대부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니? 다 해외 여행만 갔나? 국내 여행 안 가봤어요? 국내 여행 중에서 보통 가족 단위로 갈 만한 곳 중에 한 곳이 대부도거든. 여기가 어떤 데냐면 말 그대로 여기 도가 이렇게 붙으면 뭐야? 섬이죠, 섬. 그죠? 섬인데 보통 섬이면은 배 타고 가야 되잖아. 여기 배 타고 들어가는 섬이 아니라 차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섬이거든요. 도로가 있어, 여기. 대부도랑 여기 연안가를 이어주는 도로가 있는데 밀물 때는 이 바닷물이 차서 이 도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썰물 때. 썰물 때는 어떻게 될까? 바닷물이 빠져요. 그럼 도로가 드러나. 그럼 그 길을 따라서 섬을 들어가는 거지. 대박이지. 그래서 그 도로는 가보면 조금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야. 가보면 거기에 해산물들이 가득해요. 가끔 낙지가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도로 위에. 물이 갑자기 이렇게 빠지다 보면 걔네들이 못 빠져나가고 그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불가사리도 있고, 그 다음에 막, 가끔 조개, 그 다음 물고기, 망둥어 이런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도로 주변에 가보면. 응? 걔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을까? 중간에, 모르겠어. 여튼지 간에, 그 예전에는 여기서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실제로. 왜 사고가 많이 났냐면, 그 물때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중간에 바다 한가운데 갇히는 거야. 운전하고 가다가.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119 구조하는 무슨 그런 관련 프로그램에서 사례 중 하나로 이게 나왔던 걸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여기 차가 가다가 바닷물이 막 채워지니까 이 가족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작은 무슨 섬 같은 게 있었대.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여기다 두고 아버지가 헤엄을 쳐서 구조를 요청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이 가족들은 살아남고 아버지만 사고 발생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가면은 문이 있어요. 그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통행을 제한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언제였더라? 그 대부도 놀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 펜션을 예약을 했어. 근데 그 대부도 섬 안에 있는 펜션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한 거야. 딱 갔거든. 저녁 때쯤에 도착을 했거든. 근데 가려고 보니까 바다야. 차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이제 기다려 보니까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펜션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 바닷길 열릴 거라고. 한 2시간 기다렸더니 바닷물이 싹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닷길 타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재밌었는데. 여튼 뭐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조차 때문에 간조 때 해수면 높이가 낮아질 때 길이 드러나는 그런 도로였었던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살이랑 조금이라고 나오는데 이 살이랑 조금이 뭐냐면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날 때를 살이라고 합니다. 이 살이 때가 언제냐면은 보름달이 떴을 때요. 보름달. 보름달이 떴을 때 달의 위치가 망일 때 또는 아예 달이 뜨지 않는 날, 사귈 때. 자, 망일 때 또는 사귈 때 살이라고 해서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조금은 뭐예요? 조차가 좀 적게 차이 나는 때. 이때는 언제냐면 사현달이나 하현달이 떴을 때. 반달 떴을 때는요. 달이 끌어당기는 그 힘이 좀 작기 때문에 만조 때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자가 좀 적게 차이가 나요. 조금 차이나. 자, 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면 자,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배치가 되면은 이 태양과 달의 인력이 서로 중첩이 돼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한 곳에 잘 모일 수가 있어. 그래서 만조 때 해수면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현달 또는 상현달이 떴을 때는 달이 여기 이렇게 달에서 끌어당기는 인력과 태양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서로 수직을 이루면서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가 작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조석주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몇 시간이라 그랬어? 12시간 25분씩. 그래서 밀물 25시간 동안, 대략 25시간 동안 밀물 2번, 그 다음에 썰물 2번 정도, 각 2회씩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자, 고기잡이 배가 바다로 나가는 시기나, 또는 갯벌에서 조개를 캘 때, 또는 바다 갈라짐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 이렇게 길이 열려요. 아마 여기가 대부도일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빈칸 문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썰물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때를 뭐라고 한다? 해수면 가장 낮아졌을 때 간조라고 합니다. 자 밀물로 인해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요.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를 조차. 이 조차가 가장 클 때가 언제라고요? 보름달 떴을 때. 또는 사귈 때 그때를 살이라고 합니다. 상현달이나 하현달일 때는 조금이라고 이야기했죠. 한 달 중 해수면 높이차 가장 클 때 살이, 가장 작을 때 조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쪽에 있는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볼게요.